검찰이 한동훈의 자녀 한영 대필 논문과 봉사활동 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지난 4월 2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의 봉사활동 시간 조작과 논문 대필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지 약 10여일 후 검찰이 다시금 한겨레 신문과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한동훈이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초반 수사하는 척하지만 결국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한동훈 의혹은 캐비넷 깊숙한 곳에 던져놓고 계속 수사 중 이라고만 하면서 묻어둘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관련 사건이 잊혀집니다. 다른 사건들이 쌓이고 새로운 언론 관심 사건들이 터지거나 터트리거나 해서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마약 사건, 불륜 사건 또는 친일 외교로 반일, 친일로 싸우게 만들거나 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합니다.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3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양평 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땅 앞으로 휘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사이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 이성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과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 때 사건 수사 과정 중 얻은 수사 기록으로 터진 버닝썬 사건, 당시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의 버닝썬 수사 당시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영 총경 수사 기록이 유출되며 경찰 고위직과 그 윗선 검찰, 또 그 윗선에 이르는 버닝썬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숨기기 위해 버닝썬 성매매와 불법 영상 유포 혐의로 물타기 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런저런 것 다 차치하고 검찰이 다시금 한동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과 기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하겠답니다. 최근 국민의힘당이 총선 패배로 새 원내대표를 아직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묻는다면 안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 이철규, 나경원이 언급되었지만 모두 사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면서 다시금 비대위 체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3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웃긴 건 이날 윤석열이 약 2년여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와 당대표를 뽑는 게 다소 늦어질 거라고 발언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당을 정비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가 늦어질 거라는 워딩입니다. 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지는 가볍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복귀에 대해 염두 안 한다고 하지만 각종 매체에서 한동훈이 낙선자들과 연락하고 선거에 함께한 당직자들과 만찬하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중동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슬슬 흘리면서 한동훈 띄우기로 결국 윤석열 버리고 대안으로 한동훈을 선택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이 다시금 당 대표로 나온다면 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고 하면서 빨리 나오기를 종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동훈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의 한동훈 의혹 중 하나인 자녀 스펙 쌓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논문 대필 의혹과 봉사시간 조작 사건 등에 대해 한겨레 신문을 수사하겠다는 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중 가장 약한 부분을 우선 검찰에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내서 한동훈의 등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제1호 법안 한동훈 특검을 발의해서 국회 통과 전에 빠르게 종결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동훈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모두 함께 엮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건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킬레스인 건 확실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수사부터 이어지면서 2016년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하면서 더욱 끈끈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어제 보도된 장시호 관련 사건이 또 한 번 검찰의 사건 조작, 은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근혜 탄핵 특검을 하면서 한동훈은 태블릿 PC의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압수한 태블릿 이 최서원, 최순실의 것이라면서 압수한 J태블릿에서 어떻게 사건의 내용이 무슨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새롭게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웃긴 건 최서원,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이 자기 거면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한동훈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23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최서원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상고해서 최서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4년 설날 특별 사면으로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왜 자기 엄마는 특사로 빼주지 않냐며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항고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비서관조차 사면됐는데 자신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사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태블릿 PC와 장시호 문제도 항고했었다. 즉 장시호 태블릿 PC 포렌식 후 정유라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최서원 특사의 협상 조건으로 사용한 듯합니다. 이 태블릿 PC 한동훈과 윤석열의 판도라 상자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한동훈 특검이 기대되는 가장 큰 오브제입니다. 과연 한동훈을 기준으로 위로는 윤석열과 판사 대법관, 아래로는 여전히 한동훈 꼬랑지 따르는 검사들, 좌우로는 한동훈과 엮인 경제인들과 국힘당 의원들,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상 정치 바로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